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 터보의 6단 조합으로 공인연비는 리터당 14km입니다. 연 2만 km 정도 주행 기준 월간 기름값이 18만 원이 든다라는 건데요. 이는 2.2 디젤 대비로 연 28만 원, 3.5 가솔린 대비론 187만 원이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만 연비 미달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9인승 기준으로 보면 디젤보다 260만 원, 가솔린 대비론 평균 455만 원이 비쌉니다. 즉 차값 차이를 연간 유지비로 상쇄하려면 가솔린은 2.4년, 디젤은 260 나누기 28, 9.2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도 취등록세 40만 원은 면제가 되고요. 또한 시내 위주로만 주행을 하신다면 상세 기간을 줄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로서의 특징으로는 18인치 전용 휠과 후면부에 HEB 엠블럼 정도가 있습니다. 디자인 리뷰는 디젤 편을 참고해주세요. 트렁크는 7인승이 630리터, 9인승은 680리터입니다. 이는 경쟁차인 도요타 시에나 대비 평균 293리터가 적은 수치인데요. 무게는 하이브리드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되면서 가솔린과 디젤 대비 인승에 따라 최소 15kg에서 최대 75kg까지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승차감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시승할 때 자세히 느껴볼게요. 참고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시에나 대비 터보 대 자연흡기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미션도 카니발은 6단, 시에나는 CVT로서 출력은 시에나가 소폭 좋습니다. 대신 토크는 카니발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연비 차이도 소폭이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빼면 기름값은 월 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평균 2,200만 원 차이예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실내 컬러는 토프, 코튼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까지 총 3가지로 이 중에서 네이비 그레이는 하이브리드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전용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 이외에 하이브리드 전용 기능으론 패들 시프트에 회생 제동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감도는 5단계지만 실제 사용은 거의 오토로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로는 연비와 전기 모터 사용량,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관련 특화 기능으로는 e라이드와 e핸들링, 그리고 eEHA까지 총 3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각 방지턱이나 조향, 차체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이것도 시승을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으로 2열은 일반 모델 대비 전고가 10mm가 높습니다. 요거는 아마 하부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차체가 약간 높여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에나 대비로 전장은 짧지만 전폭은 같고 전고와 휠 베이스는 더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카니발이 좀 더 넉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인승과 9인승 간의 차이점으로는 9인승은 시트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은 되지만 수동이고요. 7인승에서는 모두 전동 시트에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공간상으로 7인승은 전석 탑승 시에도 트렁크가 더 넓지만 9인승은 전용 차로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3, 4열 리뷰는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현재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타일, 모니터링 팩을 추가해서 4,660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구성상 고속도로 주행보조 2와 LED 리어 램프, 서라운드 뷰 및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필수 옵션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조합입니다. 다만 카니발은 2열과 3열 승객도 케어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듀얼 썬루프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가격이 80만 원이 올라가긴 하지만 가족들에게 체감과 개방감을 선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노블레스 트림에 옵션 2개가 더해져서 차량 가액은 약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18인치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14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가고서고 막히는 신행길 위주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13.7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못 나오는 타입인 것 같긴 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2155kg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차량들은 42.2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최근에 나온 신형 산타페나 소렌토에는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카니발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보다 큰 54kW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력 보조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75km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EV 모드가 개입이 되었어요. 이 전기 모터 주행량이 부족하진 않은데요. 혼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 사용량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최소 3인 이상 탑승을 하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차량 중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전기 모터 사용량보다 훨씬 더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은 1, 2, 3 총 3단계까지 있고요. 오토 모드도 설정이 됩니다. 현재 제가 레벨 1로 설정을 해둔 상태거든요. 엑셀링을 쭉 하고 발을 떼볼게요. 발을 떼면 어느 정도의 개입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로 바꾸고 엑셀링을 다시 한 다음에 발을 떼볼게요. 발을 뗐습니다. 이렇게 떼니까 속도가 금방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3. 레벨 3는 회생제동 개입량이 가장 많은 레벨입니다. 쭉 항속했다가 발을 떼볼게요. 시속 100km였거든요, 방금. 지금 80km입니다. 확실히 회생제동 개입량이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좀 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모터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회수되는 에너지 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반해 이 배터리 게이지는 생각보다 빨리빨리 채워지지는 않고 있어요. 보통 많이 차야지 50%고요. 한 40%에서 4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속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EV 모드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그리고 이번에는 엔진 구동했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엔진으로 구동됐을 때와 EV 모드로 구동이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고속에서는 크진 않은데요. 막히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EV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정속도가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형 카니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정속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엔진룸의 방음은 살짝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을 때 이 엔진에서 오는 사운드가 약간 매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중주파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 노이즈가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미묘하게 도어를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로드 노이즈가 약간 다이내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숙도만 놓고 본다면은 아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소렌토나 신형 산타페가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빨래판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8인치 사양이기 때문에 19인치에 비해서 타이어의 편평비가 조금 더 넓은 편에 속합니다. 타이어에서 노면의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흡수해주는 게 조금 더 넓기는 하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하체 감각이 약간 탄탄해졌습니다. 구형에 비한다면 푹신하고 부드럽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19인치 사양보다는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출력 부족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2달 전쯤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을 때에도 고속 한계치가 바로 아래급인 신형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계기판 그래픽이 레드 컬러로 바뀌면서 조금 더 예쁘게 변경이 돼요. 자, 그럼 속도를 좀 줄이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엄청난 부밍과 함께 방금 55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rpm에서 또 한 번 변속이 되었고요. 오, 100km 이상으로 잘 올려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속 한계치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처음 탔을 때에는 주니TV의 주니님과 같이 동승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즉 성인 2명이 탔었기 때문에 출력 한계가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찾아온다 라고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혼자 탔을 경우에는 고속 출력이 막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합산 245마력에 37.4토크를 발휘합니다. 엔진 구동만 되었을 때에는 약 180마력의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만큼 전기 모터에서 보태주는 힘이 다른 하이브리드보다 많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2000rpm에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은 쭉 올려주면서 방금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 4000rpm에서 바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단수는 현재 탑기어인 6단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고속 한계치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미 시속 100km부터는 탑기어를 빨리 물어주기 때문에 엔진으로 구동될 때의 음색이라든지 부밍음이 뭔가 좀 매캐하면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넉넉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카니발 자체가 혼자 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탑승객을 다 태우고 갔을 경우에는 출력 부족이 살짝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가 있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특화 콘텐츠인 이 핸들링과 이 EH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로 선택을 해둔 상태예요. 현재 시속 70km 기준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약간의 롤링 때문에 마이크가 살짝 움직였는데요. 이게 제가 전에 시승했었던 19인치는 요거보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18인치는 확실히 코너링에서 약간 열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터 제어를 통해서 전후륜 토크를 분배를 해주면서 안정적인 코너로 돌아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에는 하이브리드 특화 컨텐츠가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궁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핸들링 같은 경우는 비교적 민첩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동 성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핸들을 트는 방향 쪽으로 차가 조금 기울어지면서 그립을 뭔가 잃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금방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2열이 약간 반박자, 반의 반박자가 늦게 따라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해 볼게요. 좀 급하게 이 EH가 모터 제어를 통해서 급 조향을 했을 경우에 조종 안정성을 확보를 해준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핸들링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카니발 자체가 워낙 덩치도 큰 편에 속하고 또 이제 공차 중량도 무겁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특화 콘텐츠의 성능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아래급인 신형 소렌토나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 하이브리드 특화 콘텐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비입니다. 현재 저는 약 6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구간은 3, 고속도로 구간 7, 7대 3 정도 주행했을 경우에 연비는 13.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막히는 구간에서 갔을 때 연비가 잘 나오고 고속주행을 하면 할수록 연비가 많이 안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등판각도 18도에 언덕길을 오르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출력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로 해둘게요. 언덕을 올라가는 중인데요. 시속 10km에서부터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차가 거칠게 진동을 유발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도 가주긴 가줍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70% 정도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속 10km 이상부터 되니까 이렇게 급격한 언덕길에서는 엔진으로 바로 구동이 돼버립니다. 확실히 이게 모터가 큰 게 들어가 있더라도 출력이라든지 구동력을 요할 때에는 바로 엔진으로 개입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모터의 힘이 차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휠은 18인치 사양이에요.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랬을 때 자잘한 노면 진동이 살짝은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걸러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전방의 포트홀 구간은 우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방금 제 쪽으로 넘었고요. 이제는 반대편으로 포트홀 구간을 넘어볼게요. 오,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전고 높은 차량들 중에선 가장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사실 2열이 승차감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휠하우스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승차감이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처럼 포트홀 구간이나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진행을 했을 때에도 탑승자가 조금 움직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카니발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MCAT 기준 92.5점으로 1등급, 미국 IHS에선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푸어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긴 대기 시간과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및 탑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카니발 하이브리드 어떻냐? 일단 국산 RB 중에서 유일한 하브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들 덕분에 운전도 편안했고요. 안전성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RB 특성상 3인 이상 탑승을 가정해보면 아쉬운 점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또한 차값 상세 기간도 긴 편이라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